경도인지 장애라서 나는 아직 경도인지 장애니까 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닥터진진의 치매에게 박진원 원장입니다. 네, 이진혁 원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또 발견하는 단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오늘은 경도인지 장애가 어쨌든 치매로 가는 소위 길목의 최종 단계라고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매를 안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경도인지 장애를 치료하는 것, 그래서 치매를 안 오게 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도인지 장애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베타아밀로이드하고 타우 단백질은 이미 치매 수준으로 와 있으신 거거든요. 치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거를 세 가지를 꼽는다면 운동하고 독서 그리고 사회생활 이렇게 꼽아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운동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해마라고 있거든요. 네, 해마. 해마가 실제로 커진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가 확장이 되고 뇌를 성장시키는 팩터들이, 인자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인자들의 분비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밝혀져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베타아밀로이드 자체도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출을 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해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근데 그 운동이라는 게, 원장님, 그냥 막 운동에 부하를 많이 걸어서 운동을 많이 하고 또 강하게 하고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연세들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좀 높으시다 보니까 관절이라든지 근력이 좀 불편하신 경우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 운동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냥 운동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운동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더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고강도 운동을 섞어서 하면 더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 쉽지 않으실 거고요. 네. 중강도 운동, 그러니까 이제 숨을 약간 헐떡일 정도. 그러니까 평소보다 맥박수가 조금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실 정도의 운동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유지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아니, 결국은 저도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운동을 하실 때 그냥 너무 천천히 산책하듯이 하시게 되는 것은 운동 효과가 사실은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걸음을 걸으시는 게 좋은데, 이때 꼭 주의해야 하는 건 본인의 관절과 근육 상태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는 조절이 분명히 돼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능하고 허락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숨이 차는 정도의 운동량을 20-30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이것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을 어쨌든 간에 치료는 해야 하잖아요. 네네. 이게 뭐 6년 후면은 뭐 80%가 치매로 간다라고 하는데, 난 20%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일시적으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흔히 보는 예인데, 병원에서 이제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으면 좀 개선되는 듯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재 뇌세포의 활성도라든지 단백질 침착이라든지 하는 치매의 본질적인 원인인자들을 어느 정도 조금 완화시키는 효과는 아직 현재 처방되고 있는 소위 신약 계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약물들에도 어느 정도가 있다 보니까,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이 병원 처방약을 먹고 일부 개선되는 걸 보고 사실 한시름 놓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케이스의 환자분이 계셨었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나빠졌다는 게 그게 뭐 몇 달에 걸쳐 가지고 나빠진 이런 게 아니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열흘 전만 해도 같이 운동하고 같이 대화했던 환자였는데 갑자기 운동 능력도 소실되고 대화 능력도 소실된 케이스들. 근데 이게 특정한 한 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보이는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계단형으로 급속하게 나빠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은 절대 금물 아닙니까? 네. 경도인지 장애라서 나는 아직 경도인지 장애니까 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꼭 따라가야 되는 건 적극적인 치료가 경도인지 장애 때부터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경도인지 장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타우 단백질이나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미 꽉 차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희망적인 거는 20%의 환자는 치매까지 안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치매하고 똑같이 치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지금 진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저희 처방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 처방약 자랑도 좀 했는데 그때 방송에서 저희가 그래도 좀 겸손하려고 좀 덜 자랑한 것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무튼 저희는 저희 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저희 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분을 치료하고 있고 또 환자분들이 거기에 상응한 또 반응을 보여주시고 계셔서 저희들은 참 뜻깊게 기쁜 마음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치료 프로그램상 치매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과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네, 네. 크게 다를 게 없죠, 사실. 복용량과 횟수에 대한 것들만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를 주는 형태이고 네네. 경도인지 장애도 치매와 준해서 치료하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이 치료 효율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네네.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도인지 장애라고 해서 결코 치매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계심과 우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달라는 것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진혜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생각이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 조금도 치료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운동하시고 사회활동하시고 네. 독서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경도인지 장애의 치료에 대한 것들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 방송이 괜찮으셨거나 또 앞으로도 치매와 관련된 정보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 많은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답글 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